그동안 이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서로 이제 각을 세워 왔었는데 최근에 되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날 홍철호 정무수석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 화환을 전달했고요. 이튿날 황우여 위원장이 허은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모든 면에서 연대하자고 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공개적으로 노브콜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이 반윤을 자처하던 개혁신당 역시 국민의힘에 대한 태도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외투쟁, 야당하고 좌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투쟁에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탄핵에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허은하 대표는 대통령 탄핵에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도 이제 그 개혁신당 쪽 인사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칭찬을 하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싸늘하지만 또 이준석 대표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범보수연대가 가시화되는 측면이 하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길게 보면 전당대회 이제 끝나고 나서 대선 국면에서 결국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바탕에 깔려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설주환 변호사?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개혁신당이 보수를 기반으로 한다 했어요. 그리고 예. 본인들의 성격을, 당의 성격을 보수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고 개혁신당은 보수의 본류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섭게 비판을 하지만은 어찌보면 지금 정부가 예를 들어서 보수 국민의힘에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래야지만 어찌 보면 보수라는 진영에서 본인들이 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개혁신당이 가져가고 있는 스탠스가 어찌 보면 본인들의 당을 만들었을 때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닌가.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의 개혁신당이 보수의 주류가 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었을 때, 당대표를 선출했을 때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왜 뽑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보수 진영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 당대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선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한다면 저는 개혁신당이 그 위치를 점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보수의 주류가 개혁신당 인사들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개혁신당이 하고 있는 것들은 보수이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 중도적인 색채 아니면 이건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이라도 이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건 저는 진영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준석 대표가 진심을 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중에 얼마나 힘들면 집 나간 준석이에게 손 내밀까요? 이런 글도 있는데, 윤주인 대표.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 개혁신당이 당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있고, 예. 또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맞습니다. 네. 꽤나 많이 점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개혁신당 쪽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같이 보수 본류를 자처했다고 한다면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겠다, 이런 생각도 깔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보여줄 의정 활동이 아마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영선 중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선 정치인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는 너무 이제 레토릭에만 의존하고 언론 플레이에만 의존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피로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이준석이 보여줄 정책적 역량 사실 파괴적일 겁니다, 진짜.
아마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들 10명, 20명 합쳐놓은 것보다 잘할 거예요. 음. 대정부 질문 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음. 아마 진짜 초토화시킬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는 오. 왜냐면 똑똑하거든요. 영향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됨됨이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가 당장 합당이나 뭐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이제 대거 당선된 80년대생들이 좀 있잖아요. 김용태, 김재섭, 뭐 우재준, 뭐 조지현 이런 또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개혁신당과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 연대는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규제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연금개혁, 남성인권 문제, 국방안보. 저는 그런 점에서 목소리를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대선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는 이준석에게, 진보는 조국에게 지지가 이동 중입니다. 배종호 부위원장님, 이거 맞는 얘기예요?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죠.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그런데 탄핵에는 반대라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상병 특검이 만약에 국회에서 재의결된다. 그러면 탄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당선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저는 원한다고 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완전 괴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수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그럼 보수가 재편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은 용병 세력으로서 제가 볼 때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그 보수 재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새로운 보수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았던 자신이 새롭게 대체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산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바랄 것이고 그 전 단계로 최상병 특검의 힘을 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유력한 보수의 대권 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보완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좀 덕을 키워야 된다. 재주는 굉장히 뛰어난데 좀 재생박덕이 아닌가, 한동훈 닮은 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받고 있고, 두 번째, 사실 정치를 하려면은 프로스 정치를 해야 되는데 갈라치기에 뺄셈 정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 윤 대표님께서 기대한 대로 거대 담론에 대한 국가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댓글에 이준석이 한동훈의 정치적 권위는 윤 대통령에게 나온 것이다 라고 했는데 참 낯설다. 갑자기 윤 대통령 편을 드는 건 홍준표와 같은 전략인가요? 그 이준석 이해를 대표의 정치적 권위도 박근혜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데 보수의 본류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보수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보수로 볼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겠느냐 했는데 이럴 줄 모르고 뽑았다가 정확한 정답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라고 생각하는 아마 보수 지지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국민의힘에 하고 싶은 말은요.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이 진짜로 지향해야 되는 이념이나 색깔을 예. 잃고, 그리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비전들을 제시함으로써 여기 중도들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뭐만 좀만 힘들면 여기에 사람 한 명한테 기대려고 이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당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색깔 자체가 흐릿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수의 가치가 아까 제가 45%의 국민들이 지지했다라고 했어요. 이 지지했다는 이 가치가 어떤 가치를 과연 보수를 보고 지지하는지 먼저 좀 생각을 해라.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전통 지지층 자체가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당내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허은하 대표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해 최고위원직을 맡은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그 투표에서 허은하 38.38, 이기인 35.34.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인 수석 최고위원이 숨은 반칙이 있었다. 전당대회에.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대학생 언론인 평가 25%가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후보가 평가단 기자 4명과 사전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수능 시험에 앞서서 특정 수험생이 밀실에서 수능 출제자를 만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설정 변호사?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개혁신당이 약간 지금까지의 정당에서 하지 않았던 방식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대학생 그다음에 언론인 평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리고 본인이 한 장점이 있는 부분, 상당히 미디어라든지 언론 굉장히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흡수를 하겠다라는 저는 의지에서 저는 이 부분을 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뭐 이게 이기인 최고위원의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오해를 살만한 일이죠. 이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주자와 그 평가단 내에서 누군가 그 기자 평가단에서 뭐 몇 명이서 먼저 만났다. 물론 만났다 그래서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서 자기를 호소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뭐 어떤 공정성의 이런 의혹을 받을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뭐 저는 시스템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를 어떤 훼손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양양자 전 원내대표가 이제 개혁신당하고 합당할 때 네. 그 내건 조건이 이제 한국의 희망으로 이제 나중에 당명을 바꾼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데 합의문이 또 공개됐어요. 예. 아마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전에도 그 당명 그러니까 원래 슬로건은 한국의 희망으로 했는데 나중에 당명은 한국의 희망으로 간다 만다 그런 얘기가 이미 선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제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이준석의 브랜드가 돼 있는 거고 예. 그 지금 아무래도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되게 내부에 미묘한 그런 파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모르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섣부른 걸 수도 있는데 천하람 이제 당선인도 이제 만만치 않은 어떤 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고 네. 또 이번에 이 허은하 대표가 된 거에 대해서 이기인 최고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사실은 그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준석 대표에게 너무 약간 우리가 이렇게 좀 휩쓸려가는 그런 당이 과연 맞는 당이냐 뭐 이런 문제 의식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르느냐 마느냐의 저는 바로미터라고 보는 게 요 조그만 죄송합니다만 요 조그만 집구석도 하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권 주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품을 거 품고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왜냐하면은 허은하 대표가 됐지만 사실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개혁신당의 이재명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가 되게 궁금한데 다만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40줄씩만 쓰십시오. 네. 개혁신당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브랜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이게 화력이 강해요. 불을 잘 질러요. 근데 개혁신당 안에 이거를 소화하는 소화 기능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대다수 불을 지르면 불멍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방금도 이런 지금 이 선거제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지금 참신하게 바꿔보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안에서 또 다시 이거 선거 끝나고 비판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틀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아서 다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 게임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이준석 젊은 정치인의 정치 실험, 뭐 자격 시험을 도입한다라든지 또 이렇게 새로운 기자, 대학생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네. 자, 댓글 중에 이준석, 천하람, 이기인, 허은하 젊은 피 정당 다른 눈치 보지 말고 할 말 하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격려의 댓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국민의 민심을 돌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준석이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누가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